살인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나 이 국민들은 범죄의 잔혹함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흉악범들의 뻔뻔함에 공분하고 있고요. 처벌 강화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감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 따르면은 최근 1년 동안 묻지마 범행과 관련한 총 16건의 1심 판결 중 9건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님, 강력범죄 폭발적 증가 주의 원인이 미약한 처벌이라는 여론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엄벌주의로만 흐르는 것도 잘못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엄벌주의를 논할 만큼 엄벌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벌하고 필벌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분위기에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조선, 최원종, 최윤종 이러한 흉악범들의 교화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교화도 목적이지만 교화가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21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국민 77.3%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을 했고요. 사형 유지 의견 중 95.5%는 흉악범에는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사형제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도 없습니다. 예, 다음 우리 심신미약에 대한 문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형법 10조에는 보면은 심신장애, 심신미약자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감형이나 면제를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나 면제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면접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2년도에는 5,298건이어서 2021년도에는 8,850건으로 10년간 67%나 급증한 상황입니다.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최원종도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마약, 음주운전 등 모든 범죄에서 유행처럼 심신미약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제도의 악용을 막을 방법은 없으신지요? 지금 우리가 음주 감경 같은 거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술 먹고 그렇게 하면 더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양형인자로서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심신미약이 법원 단계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살인 예고 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테러레스라는 사이트를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살인 예고를 지도로 표시해주는 서비스인데 정부가 좀 나서지 않다,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미국 유학생들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는 약 한 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접속을 할 정도이고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살인 예고 글이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법무부가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범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본인은 사고 예고글 같은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법무부도 아마 개정에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까지도 적극 청구하겠습니다.